자, 이번 시간에는부터 이제 그 논작물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주로 보면 이거는 벼가 중요해요. 논작물 중에서는 논작물. 여기 벼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매년 나와요. 매년 아주 한 15점짜리로 매년 나오니까 여기는 꼼꼼히 좀 해놓으세요. 조사 벼 이제 저 수학년 조사 방법은 수량 요소 조사도 하고 표본 조사도 하고 전수 조사 있잖아요. 이게 수학감소 보험금 산출할 때. 감소 보험금 에서 이런 조사 방법을 조사 방법도 알아야 되고 보험금 산출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요거는 수량 요소 조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게 변은 근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수량 요소조사는 실무적으로는 안 해요. 안 하고 거의 표본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요렇게 다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 세 개에서 조사를 다 했을 때는 전수조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요. 정확성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우선시해요. 그 다음에 변은 또 보험금이 많아요. 이항집합 보장보험 있고 제2항 재집합 보험금 있고 수학감소 보험금 있고 경작불능보험 있고 수학불능보험금 있고 이 보험금이 이게 5개나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제2항 재집합 보험금 있잖아요. 요거하고 수학감소 보험금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매년 나와요. 매년. 그 다음에 제2항 재집합도 단골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수학감소 보험금도 알아야 되고 경작불능금은 다른 거 똑같은데 2항 집합 불능금 있고 수학불능보험금 요런 거 있을 때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변은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주로 지금 하는 것은 문제풀이 위주로 좀 해줄 거예요. 이제 이론 같은 거 설명 안 하고 이론 적과전 종합이나 논작물에서 벼는 여러분들이 저기 기본적으로 진짜 업무방법서 그 논금은 교재 있잖아요. 그게 업무방법서인데 그거 꼼꼼히 다 내용까지 다 완전히 다 숙지해야 돼요. 가로넣기도 나오고 문제풀이도 나오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 지급사유도 쓰고 보험금 구하라. 이거 지급사유도 분명히 알아놔야 돼요. 보험금 지급사유도 쓰고 보험금 구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요렇게 가서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수학감소 보험금 이제 교재 계산 산출 풀로라는데 교재 여러분들 26페이지 보시면 돼요. 2파트요, 2파트. 자, 수량 요소 조사라는 게 뭐냐?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는 표본 포기를 갖다 표본 포기 하나, 둘, 셋, 네 개 표본 포기를 선정하면 돼.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표본 포기를 4개를 선정하거든요. 4개 선정해서 요렇게 이제 포기가 있으면은 자, 요 밑에다가 좀 쓸까요? 자, 요게 이렇게 포기가 있으면은 요렇게 포기가 있으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삭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삭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알맹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잎사귀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4개 다 이렇게 잎사귀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맹이가 달려 있고 이렇게 요거를 갖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이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삭. 그래서 포기에 이삭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수량 요소들은 이렇게 이제 한 포기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포기에서 이렇게 잎사귀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나랑이가 이게 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삭. 여기 나온 것을 이렇게 이삭이거든요. 이게 포기로 나와갖고 쌀 같은 게 달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삭. 그러면은 이 포기당 이삭수를 세요. 이삭이 몇 개인가? 요거 4포인가 4번 실시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 세고 그 다음에 완전 나랄 상태 점수. 나랄은 뭐냐면 이 하나의 이삭 있잖아요. 여기 이삭. 이 알 이것 봐 나랄이라고 그래. 나랄. 이 알 숫자 알 개수가 몇 개인가?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점수를 또 부여하거든요. 이게 점수 부여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이게 각각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이 합계 점수를 내요. 합계 이게 4번 다 조사해갖고 이삭 상태 점수하고 나랄 상태 점수, 나랄 숫자, 나랄 상태 점수 다 부여해가지고 다 합계를 낸 다음에 조사 수역별 환산표가 있어요. 또 조사 수역별 환산표. 여기서 조사 농지에서 감안한 상환해서 최저값과 최대값이 있거든. 결정하면 되거든. 요거는 내가 문제 풀 때 한번 보여줄게요. 이삭 상태, 나랄 상태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보시면 더 빨라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보존계수를 산정하고 피해 면적에 따라 보존계수를 또 산정해야 하거든요. 이 피해 면적 보존계수는
피해 면적이 10% 미만이면 매우 경미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 이상 30% 미만이면 경미하다 그러고 30% 이상은 보통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존계수 피해 면적이 30% 이상이면은 1.0을 주거든요. 그래서 10에서 30이면은 1.1, 10% 미만이면 1.2를 주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10, 요거 30, 10% 미만, 이거 매우 경미, 여기 경미, 여기 보통, 요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보통일 때는 1.0, 여가 1.1, 1.2, 이렇게 피해 면적 보존계수를 주거든요. 이쪽에 갖고. 이렇게 산출해서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표준 수확량, 여기 변은 수량조사의 표준 수확량으로 해요. 조사 수확 비율, 나를 상태와 이삭 상태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 조사 수확 비율하고 피해 면적 보존계수 있잖아요. 보존계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수확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피해율 산출할 때는 미보상 감수량, 평년 수확량 수확량 빼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고, 피해율은 평순 미평으로 이렇게 산출하고, 지급비용은 보험가입금에서 필요 자기 부담 빼서 이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종합비용 과수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했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이 빨라요. 자, 표변조사, 논작물이나 밭작물, 논작물이나 밭작물 있잖아요. 밭작물은 제곱미터당 이 수확량이나 유효중량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수확량만 딱 산출하면 끝나요. 나머지는 다 플로우가 다 똑같거든요. 흐름이. 그래서 이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는 밀도 보고 보리도 해요. 논작물에는 밀, 보리가 있는데 벼는 수량 요소수사고 밀하고 보리는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만 해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자, 유효종량 단위 표본 구간 중량. 이제 표본 구간을 조사 대상 면적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표본 건자를 싹 훑어서 수확을 해야 돼요. 거기 중량을 재고 1마이너스 노수율이에요. 노수율. 이게 기계로 매끄럽게 안 했기 때문에 꺼끌꺼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노수율이라는 적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요거 7% 적용해. 7% 빼주고, 그 다음에 1마이너스 함수에서 1마이너스 기준 함수를 보내 함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함수는 보관하기 기준 함수율이라는 수분량이에요. 수분량인데 이 기준 함수는요, 보관하기 좋은 수분의 양이요. 수분량이거든요. 요건 이제 그 함수율은 밑에서 좀 보는데 이 기준 함수를 딱 주어지거든요. 함수율은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효정을 산출하고 표본구간 면적은 표본구간 면적 4포기씩 하거든요. 표본구마다 4포기 1항길 1항포기 해가지고 이게 면적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제곱미터당 유효중량을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이제 본가의 면적으로 평년 수확량 본가의 면적으로 나누면 되고, 조사된 사람들은 실제 경쟁률에서 타작물 및 미부상률에서 수확불능면적 기수확 면적 있잖아요. 요거 빼고 이제 수확량은 집계만 돼요. 내면 돼요.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유효중량에다가 제곱미터 평년 수확량 타작물 및 미부상 면적고 기수확 면적 요거 이렇게 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피해율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부상 감소하면서 피해율 산출하고 지급보험 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면적에 이제 작물 중량, 이제 수확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계로 딱 수확을 해요. 기계로 수확을 해서 그 차에다 실어가지고 뭐 콤바이나 톰팩까지 실어가서 그걸 통째로 미국 처리장으로 가갖고 딱 재버리고, 그 다음에 차 무게 딱 매면은 작물 중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이제 함수율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수확량은 조사된 면적다 제곱미터 수확량에다 이것도 이제 전수조사도 타작물 미부상 면적, 기수확 면적 있으면 이것도 이제 합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피해로부터는 다 똑같고 벼, 밀, 보리도 이게 벼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계약사항 변경할 거 있으면 계약사항 변경하고 이렇게. 요거는 평년 수확량을 그 실제 경작물 가입 당시 실제 경작물 있잖아요. 가입 당시 면적을 실제 경작을 이렇게 비례치로 이렇게 평년 수확이나 보험금 가입 금액이나 이게 좀 변경해 주면 돼요. 이것도 이제 과수는 주수로 하는데 논작물부터는 이제 면적으로 한다는 거, 그것만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수비 나왔네요. 함수비. 이 기준 함수는 보관하기 적절한 수분의 양을 말해요. 함수는 직접 가가지고 함수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밀, 보리, 찰벼 있잖아요. 이거 13%예요. 13%.
기준 함수율이. 콩하고 팥은 14%고 매변은 15%고 요거 좀 잘 알아놓으세요. 밀, 보리, 찰변은 13%, 콩팥은 14%. 이제 저기 밭작물 가서 보면 콩하고 팥도 함수율 적용하거든요. 매변은 우리가 보통 먹는 일반벼라고 해서 하면 된 거예요. 15% 적용 함수율. 찰변은 찹쌀 만들 때나 좀 찰진 쌀, 요걸 찰변이라고 하거든요. 자, 함수율은 표본조나 전수자나 모두 3회 실시해서 평균값으로 산출해요. 함수율, 표본조나 전수자 모두 3회 실시한다는 거. 저기 콩하고 팥가 보면은 표본조사는 3번, 전수조사는 10번 조사하거든요. 약간 다르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놓고, 노수율 아까 설명했고, 이거 노수율 7% 적용한다는 거. 표본규합니다. 내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 여기다가 표본 구간 수하면 표본 구간 면적, 이게 합계가 나오겠죠. 이게 이렇게 내포기에다 포기당 간격 표본 수하면. 자, 이렇게 하고 병해충 단독사고치 인정피해율이 있는데, 병해충 단독사고치 주된 병해충을 조사하고 인정피해율을 최대 한도는 70% 한다. 이건 약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병해충 피해율을 최고 한도는 70% 한다는 거,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 자, 요렇게 좀 알고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답형문 서술은 이제 교재 여러분들 28페이지 보면은, 요거는 뭐 제가 구질구질하게 설명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다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요거 보면, 보상하는 보험금 종류별 조사 시기 지급 사유 보험금 계산식 있잖아요. 이거 4회 때 15점짜리 한번 나왔어요. 이런 것들 좀 알아놓으세요. 2항 집합은 2항 한개일 이후에요. 2항에 7월 30일이네요. 제2항 재집합은 조사는 언제 하냐? 사고 접수 직후에 해야죠. 사고 접수 직후에 하고, 경작불능조사는 사고 후 출수기 이전에. 경작불능은 출수기 이전에 경작불능 생물자 피해율 65%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출수기 이전에 조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학불능조는 수학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한다는 거, 이런 거.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내가 특별히 알아줄 테니까 교재 보고 한 번씩 싹 써보고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8화 때 요거 나와버렸죠. 이렇게 요거. 근데 보상하는 재해의 폐정도를 가만 2항 집합 불능력 농지 전체 2항 집합 불능시, 이거는 지항 집합 불능인데 언제 하냐? 농지 전체 2항 집합 불능할 때 한다는 거예요. 제2항 재집합 조사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했을 때. 경작불능 조사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때요. 수확량 조사는 자기부담을 초과할 때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내가 조사 내용에 대해 계약자 안 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여기 좀 넣는데 조금 헷갈렸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로넣기가 나오니까 농구만 교재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이거 많이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서술형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고, 여러분들 이제 실전 응용 문제, 기본 이론 문제, 교재로는 이제 3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페이지. 문제 1번이나 이런 것들 다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문제, 이제 문제 3-1 조사령표는 경작불능반조요. 경작불능 보험금만. 조사령표는 경작불능 보험금만 주거든요, 이쪽에. 그다음 사료용 옥수수도 경작불능만 줘요. 그러니까 농작물에서 벼도 있고 조사령 벼도 있고 밀, 보리가 있어요. 조사령 뭐냐면 가축들 먹이를 가축 주려고 기르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경작불능 지급사유 경작불능 산출하시오. 이게 보험가입금 1,000만원, 사고발생 6월시면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자기부담 비율이요 20%이고, 이게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장 비율은 다른 경작불능 보험과 다 똑같아요. 요렇게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15%대 42.5% 정수 나올 땐 띄워버리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경작불능 지급 여기 경작에 오타가 많네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대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금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산지폐기 확인 후 지급한다는 거예요. 경불금 지급 시 계약은 소멸돼. 요건 뭐 계약은 소멸되고 말 것도 없죠. 뭐 이건 경작불능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험금은 경작불능금
그 보험가입금에다 경과비율을 곱해줘요. 경과비율.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330 경과비율은 조사료용 벼는 조사료용 벼죠. 조사료용 벼는 5월에 80%, 6월 85%, 7월에 90%, 8월에 100%를 주거든요. 근데 조사료용 옥수수 있잖아요. 조사료용 옥수수는 이게 좀 달라요. 5월 달에 80%고 6월 달도 80%예요. 9월 달 90%, 10월 달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료용 옥수수는 이게 조사료용 배하고 경과비율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4번 계약상 및 수량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보험을 산출하시고 이렇게 지급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매벼나면 이제 함수율 15% 써야죠. 특약이 뭐가 있면 항상 봐야 돼요. 병해충 특약이 가입있고 병해충 7개 있죠. 벼에 그거 가입했다는 거예요. 표준수확량 있고 가입수확량 있고. 자, 조사 수량 요소 조사하는데 태풍피하고 벼멸구 두 개가 동시에 왔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당 이삭수가 이삭당 완전 나랄 수가 있잖아요. A폭이 14개, B폭이에서는 이삭수가 20개, 15개, 16개거든. 그러면 이삭은 있잖아요. 이 점수를 16개로 잘라요. 16개 미만이면은 1.1 주고, 16개 이상이면은 2점을 주거든요. 이것도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암기하면서요. 16으로 기준해서 미만이면 1점, 2점. 요거는 그럼 몇 점이요? 14니까. 여기는 1점이네. 여기는 2점이고, 여기는 1점이고, 2점이고. 그럼 점수 몇 점이요? 4. 여기는 6점 나왔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완전 나라 센스들하면 51, 61, 71, 80일 다 1점, 2점, 3점, 4점, 5점이거든요. 58 하면 몇 점이요? 여기네. 2점이네. 90 하면 5점이네. 여기 63 하면 63이면 여기 3점이고, 50, 나랄수가 50개면 몇 점이냐? 여기 1점이네. 이거 다 더하면 몇 점? 5, 8, 11점이네. 요거 다 더하면 17점 나왔네. 자, 이렇게 17점이 나왔으면은, 이거 조사수학 비율 표가 있어요. 조사수학 비율 표. 17점이 여기잖아요. 최소가 61, 최대가 70%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조사시간 최저값 사용을 하는가, 최대값 사용을 줄 거예요. 그러면 최저값 61%면 조사 수확 비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면적 피해율이 25%라고 했으니까, 자, 25% 이거 안 줘도 찾아야 돼요. 25%는 보정계수 1.1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확량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다 나와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보면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에다 조사 수확 비율에다 피해 인정계수 있잖아. 요렇게 구하면 3221kg 나오고, 이 피해율부터는 미부상 비율부터는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이거 간단해요. 조사 수확 비율. 그렇게 알아보시고. 자, 문제 5번 보고 지급보험금을 구하시고. 요거는 뭐냐? 이거는 표본조사 했던 거예요. 표본조사. 자, 상품 매벼고 가입면적. 요거 가입면적하고 여러분들 실제 경작 면적하고 또 동일한지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실제 문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게 표준 가격 주었고 보험 가입금을 안 줬으니까 보험 가입금을 구하면 되겠네. 뭐 최고 한도 가입이라 했거든요. 보험 가입금은 이게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100%에다가 2점 곱하면 되죠. 여기 표준 가격에는 RPC 가격이나 민간 RPC 지수까지 다 곱해졌다고 봐야 돼요. 특약으로 병해충 특약을 가입했네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실제 경작면 교사 문제 타작물이 있고 기수학 면적이 있고, 표본구간 면적 이게 합계라고 봐야 돼요. 표본구간 면적 합계 있고, 표본구간 중량 합계 있고, 요거 평균 함수율 나왔고 미부상 비율이 있고. 자, 여기 단위를 잘 봐야 돼요. 그램 및 킬로그램은 반올리마의 정수로, 프로는 발매 소점 제곱미터당 이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우고 평년으로 고쳐주세요. 평년 수확 소수점 넷째짜리 반올리마여 셋째짜리까지 구하시오. 요런 거는 변은 이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구람은 정수나 구람이나 킬로그램은 정수로 반올림에서 정수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돼요. 요거는 뭐 간단해요. 제곱미터 유해 정도는 210g이잖아요. 여기다 노수율 적용하고, 여기다 함수율 적용하고, 매배면 15% 기준 함수율이 188g이요. 이거는 제곱미터 유해 정도는 3.5로 나누면 0.54g이 되니까 요건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환산해 주고,
이제 조사되면 실제 경작 면적에서 이제 이거 다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사,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빼버리면 되거든요. 5천 나왔고 제곱미터 평균 수확량 나왔으면 수확량은 집게만 내주면 돼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 피해율, 미보상 비율 그대로 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자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이제 전수조사거든요. 요거 7번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간단해요. 가입 면적하고 뭐 실제 경작 면적하고 다 동일하죠. 미보상 비율 있고 평균 함수를 16% 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미보상하고 타작물 있잖아요. 요거 나중에 작물 이렇게 조사 작물 2,780g을 주었거든요. 이건 전수조사니까 이겼을 때 미보상하고 타작물에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합산해야 된다는 것만 좀 조심하세요. 조사 대상 면적 수확에다 이게 작물 중량에다가 함수율 곱하면 2,747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구해서 수확량은 이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에다가 여기 타작물 및 기수학 면적 있잖아요. 미보상 및 타작물 면적 있잖아요. 요거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으로 이거 합산해 줘야 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가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요게 2780 곱하기 1-16% 나누기 1-15% 플러스 요거 해가지고 400 플러스 100 곱하기 0.9 요렇게 해도 돼요. 근데 가급적 이렇게 잘라줘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도 상관없거든요. 이쪽에는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요건 해가지고 요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물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작물 중량에다가 함수율 정하고 미보상 면적이나 타작물이나 기수학 면적이 있으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으로 그거 합산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면 돼요.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입 면적이 5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인데 실제 경작면 4000제곱미터잖아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주어졌죠.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거는 평년 수확량은 4000 곱하기 0.8 해야 돼요. 이거 평년 수확량은.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럼 평년 수확 나왔으면 표준가액 값해서 보험가입금액 구하면 되고. 이건 도열병 단독사고네. 도열병 단독사고는 피해율 70% 잘라줘야겠죠. 그리고 수량요소조하고 표본조사하고 동시에 실시했으면 나중에 보험금은 표본조사로 줘요. 이게 수량요소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만약에 이 세 개를 같이 다 한꺼번에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로 보험금을 줘요. 그 다음에 수량요소조하고 표본조사였으면 표본조사로 보험금을 주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예요. 그다음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였다면 전수조사 주겠죠. 자,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보험금 주는 순서. 자, 미보상 비율 같은 거 조사 수확 비율 30% 줬고 피해 면적 인정 개수. 자, 피해 면적 인정 개수 제가 1.0이라고 이렇게 주었는데 만약에 안 주어도 여러분들이 구해내야 돼요. 피해 면적이 얼마나 실제 경작 면적으로 고사 면적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 고사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피해 면적이거든요. 이게 피해 면적 75%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피해 면적이 30% 이상이면 피해 면적 구성에서 1을 쓰죠. 그래서 이게 수량요소 조사 할 때게 여기 피해 면적을 안 주어도 이렇게 고사 면적을 실제 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피해 면적 구성계수 써야 돼요. 병해충 단독사고 때 피해율 70% 한도로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문제 8번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쭉쭉 가시고. 자, 문제 11번 여러분들 7회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이렇게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쭉 주었으면 가입 면적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주었고 피해율 산출을 했거든요. 조사 수확 비율 주었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그랬어요. 경미하면 10에서 30%면 피해 면적 보존 개수는 1.1을 써야죠. 요거 조심해야 돼. 피해 면적 보존 개수. 요거만 쓰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사 수확 비율 곱하고 표준 수확량의 조사 수확 비율 키우고 피해 면적 보존 개수 이렇게 해갖고 미보상 가능수랑 미보상 비율 이렇게 적용하고 요렇게 해서 피해율 산출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5점 주는 거예요. 5점 주는 거. 요런 거 못 맞으면 이제 시험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피해 면적 비율 이거 안 줘도 경미만 딱 나오도 여러분들이 피해 면적 보존 개수 찾아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매우 경미, 보통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비율을 프로로 나오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써야 되고, 이거 비율에 따른 피해 면적 보존 개수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완성 문제,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 한번 보시고, 개념 완성 문제, 이런 데랑 여러분들 문제, 좋은 문제들이니까 한번 쭉 풀어보세요. 다음 별에 관한 다음 내용과 내용을 참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내 표준 수학량 주어졌고, 평년 수학량 주어졌고, 가입 면적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런데 여기서 특약으로 병해충 특약 가입고 자기 부담 비율 20%고 보험 가입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100% 가입하라는 거예요. 평년 수학량에. 그런데 면적을 조사했는데 정상 면적, 고사 면적, 수학 불허 문제, 미보상 면적, 참고 및 주택 면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실제 경작 면적은 여기서 요과면 더해야 돼요. 그러면 1800제곱미터요. 요거 참고 및 주택은 실제 경작 면적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조사는 보면 수량 요소 조사를 했거든요. 요거. 그래서 저기 평년 수확량이나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요거는 다 1800제곱미터로 곱해야 돼요. 이게 여기 표준 수확량은 3 곱하기 1800m, 평년 수확량은 4 곱하기 1800m. 요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조심해요. 그 다음에 농지 전체 이상 누름비 농지 전체 70%. 자, 보상하는 병해충이 7종이 있어요. 7종. 7종으로 피해가 왔으면 미보상 비율은 적용 안 해요. 이 7종으로 만약에 7종 보상하는 죄니까 병해충 특약 가입하고 7종으로 있을 때는 이거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해요.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하는데 이 7종 이외의 피해가 왔으면 보상하지 않는 죄를 피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보상 비율 적용하거든요. 자,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 문제. 이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쭉 풀어보시고 조사 방법도 여러분들 싹 한번 여기다 이렇게 써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피해 면적. 자, 피해 면적 구할 때는 있잖아요. 이거 고사 면적하고 수학 불능 있잖아요. 피해 면적. 피해 면적률이 몇 프로인가? 요거는 1500 플러스 이거는 이걸로 나눠줘야 돼요. 고사 면적하고 150 플러스 50 나누기 1500 요렇게 나눠자거든요. 요게 그럼 피해 면적이 몇 프로냐? 피해 면적을 안 주어줬어요. 피해 면적이 11.1%거든요. 그러면 피해 면적 보존 계수는 뭘 써야 되냐? 1.1을 써야겠죠. 1.1.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제 안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와야 된다는 거.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 2번 다음 벼에 관한 내용다 계약상에 참여 물어봐 다 하셔. 작년에 이와 합좀 비슷한 것이 나왔어요. 가입 면적 3,000대 실제 경작 면적 2,500제곱미터 이것도 조심하세요. 평년 수확량 구할 때에 2,500에다 곱해주세요. 자기 부담 비율 나와 있고 이양 집합 물론 보험금 지급사를 쓰고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건 하면 되고 7월 30일 전에 보상하는 전에 무리의 뜬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자, 요런 거 피해 면적 할 때게 여러분들 이제 이거 피해 면적 판정 기준 있잖아요. 세 가지는 좀 알아놔야 돼요. 피해 면적 판정 기준. 묘가 본다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무리에 뜬 면적,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면적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이게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고 이거 다 되거든요. 근데 이 중 흙에 덮여진 면적은 제이항을 포기했다. 제이항 재집합 지형 보험금 출하고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런데 요거는 제이항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했잖아요. 그러면 피해 면적에서 빼요. 빼고 요거 2,500분의 200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게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8%가 나올 거예요. 이게 8%면은 이게 10% 미만이잖아요. 제이항 재집합. 그러면 이건 제이항 재집합 보험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출석 이전 제이항 재집합 이거 보상하는 대로 식물체 피해율이 1550제곱미터이다. 계약자가 지급발생 보험금 정리 지급사의 보험금 산식을 구하시오. 배의 재현율은 65%. 배의 재현율은 65% 이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요거는 수학불능 보험금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불 대상 아니에요. 배의 재현율이 65%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 1550제곱미터 아니면은 여기 실제 경작면이 2,500이잖아요. 2,500분에 1550 하면은 이게 62%가 나올 거예요. 이게 65%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경불금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수학감소 보험금이다. 이런 거요. 자, 수학불능보험 지급사면 수학불능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고 이런 것도 다 풀어봐 여러분들 그냥 꼼꼼히 다 봐야 돼요. 자, 보험금 평년수학량 보험가액금 변경된 걸로 쓰고 이런 거. 이거는 제곱미터당 평년수확량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냥 실제 경작 면적 있잖아요. 요거 곱해하면 돼요. 곱해다 표준가격 곱하고 이렇게 하고. 자, 보상하는 손해가 이건 보험가입금액에다 경작 이양 집합불능보험금은 보상하는 제로서 이양 한 개일까지 농지 이양 집합당 지급하고 단 농가리 비료시비 논특동이 제수도 합병 통상량 응모가 아니한 경우는 미지급한다. 이양 집합 그 사업 계약 소멸된다. 이렇게 좀 교재대로 이런 것도 정확히 써줘야 돼. 좀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은 보험가입금에다 10% 주는 거죠. 좀 정확히 써주고. 자, 면적비율이 10%를 초과해야 되는데, 이거 12%인데, 제외항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수학감소 보험금이고, 경작불능된 보험금 대상이 아니니까 수학감소 보험금 줘야죠. 그 다음에 질문 수학불능 보험 지급사는 벼의 재현율 65% 떨어져 정상 출하가 불가능하고 해당 농지 작물에 대하여 수학 포기가 확인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단 경작불능금 지급되면 수학불능금 지급 대상 아님. 요까지 써주고 요거는 여기 자기 부담 비율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에다가 나누기 플러스 15% 하면 되죠. 요렇게 하고 하면 되거든요. 자, 요런 거 지급사유나 이런 것은 교재대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교재대로 그대로 써주세요. 제가 지금 막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여러분들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 교재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집에다 어느 정도 다 담아놨는데 그래도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가로 같은 게 나오고 막 가로 넣기나 나오고 그러니까 교재 꼼꼼히 읽어보고 수학불능금 불능금 지급 사유나 수학불능 지급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3가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꼼꼼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 3번은 이거 가입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실제 면적 2200제곱미터잖아요. 요거는 계약 변경 안 해요. 이건 많은 건 변경 안 해요. 그렇게 알고 함수에는 3회 조사해서 평균값 내면 되고 평균값. 이건 표본조사. 도열병 단독사고죠. 도열병이 농지 전체 80% 분포했다라고 합초가 농지에 30% 분포했다는 거. 요거는 도열병은 이건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보상하는 제니까 이거 특이하게 병해충 특약 가입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 좀 조심하고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써보고 읽어보고 한 번씩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넘어간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다음은 벼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상의 조사 내용의 교재에 근거해 물으면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3번에서 하나 좀 더 설명할 게 있네요. 3번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면 실제 경작물과 미부상물과 병해충 면적 있잖아요. 병해충 면적 이거 보상하는 재해니까 요거는 정상 면적으로 가야 돼요. 정상 처리해야 돼요. 여기 실제 경작 면적에서 미부상 면적하고 기수학 면적만 빼줘야 돼요. 보상하는 재해니까 그대로 갖고 정상으로 가버려야 돼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4번은 벼에 관한 데다 계약상의 조사내 그 제금과 답하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찰벼고 가입 면적이 2,500제곱미터고 요렇게 보면 평년 수확량은 제곱미터당 4kg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실제 경작 면적은 2,500제곱미터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2,500제곱미터로 그냥 평년 수확량 그대로 갖다 곱하면 돼요. 여기다 곱하면 되고 여기 병해충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거 병해충 면적이 고사 면적 있고 여기는 전수조사예요. 이건 전수조사고 요렇게 보면은 수학기 전 태풍 사고 발생 병해충 특약을 가입 안 했어요. 이거는 병해충 특약 가입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병해충 면적 있잖아요. 요거는 보상하지 않는 죄예요. 보상하지 않는 죄. 보상하지 않는 죄거든요. 요건 근데 보상하지 않는 죄로 병해충 면적은 수확량이 현저한 감소한 면적으로 이렇게 조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상하지 않는 죄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은 요거 미보상 면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미보상 면적. 보상하지 않는 죄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은 미보상 면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요. 요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죄인데 수확량이 현저히
보상하지 않는 재해인데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거는 정상 면적으로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만이 미보상 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동면적 영농기술 급해가 매우 불량한 거로 돼 있다. 매우 불량이면은 이거 최소 20% 적용해야죠. 미보상 비율.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거 보려고 이 문제 낸 거예요. 미보상. 그리고 작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보상 면적 있잖아요. 해서 함수율 적용하고 해서 수확량 산출하라는 거예요. 이쪽에. 자, 문제 7번 한번 보죠. 문제 7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제 기출문제 좀 내가 응용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갑은 가뭄으로 농진의 일부 면적의 벼가 고사되어 피해를 보아 제2항 조사가 뭐가 없어도 경작 면적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 면적은 콩을 심었다는 거예요. 콩. 이렇게 이후 수확정 도열병 단독 피해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 목적 표본 조사를 하였으나 갑이 결과를 부른 자에게 전수조사도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제양을 했을 때 일부 면적에 대해서 제양을 하고 나머지 면적 있잖아요. 실제 경작면 2,500원,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제양은 800제곱미터를 하고 나머지 200제곱미터는 이 콩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 콩 심었으니까 이게 타작물이 되버리겠죠. 타작물 심었다는 거예요. 콩. 요거 심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이제 조사 당시 실제 경작이 똑같고 콩을 심은 면적은 제2항 면적으로 콩을 심은 면적은 제2항 면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쪽에 보고 그 다음에 문제 7번 여기면 표본조사의 함수율 있잖아요. 함수율 16%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20%로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여기 20%로 좀 수정 좀 해주세요. 20% 이렇게. 그다음 전수조사할 때는 함수율 20% 그대로 놓아두고 이렇게 함수율 16% 20% 좀 수정하세요. 이거 제2항 보험금 계산과정 값을 써요. 표본조사 수확감소 보험금 계산과정 값을 쓰시오. 전수조사 수확량 감소 보험금은 계산과정 값을 쓰시오. 계약자가 수령할 수확감소 보험금을 결정하시오. 계약자가 수령할 수확감소 보험금 표본조사 전수조사 다 했으면 이게 전수조사 걸로 주는 거예요. 값. 도열병 지금 단독피해요. 병해충 단독피해. 이렇게 보면 좀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제2항 면적을 하면은 300만원에다 보험가입금액 300만원에다가 제2항을 안 한 면적을 빠져야 되니까 2,500분의 80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10% 초과하니까 이거 보험금 지급 대상이고 이거 제2항 할 때 보험가입금액에다 25%죠. 20% 제2항 재집합 이렇게 되면 돼요. 콩제 면적. 자, 표본조사 제곱미터도 유효중량 하면 되죠. 이 48분에다 노수율 정해주고 기준 함수율 여기다 아까 내가 20%로 좀 수정을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41g이 나오거든요. 제곱미터 유효량 면적으로 나눠주면 43g 나게 0.03kg 나오고 수확량은 그대로 고사 면적 빼주고 실제 경작 면적에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콩 심은 200제곱미터 콩 심었잖아요. 콩 심은 미보상 면적이거든요. 콩 심은 거 미보상 면적이니까 콩 심은 거 미보상 면적이니까 이거 빼줘갖고 이렇게 해갖고 제곱미터당 유효중량 하고 여기 미보상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379kg 나거든요. 이렇게. 그럼 피해율 그렇게 미보상 비율 10% 적용하고 여기 보면은 표본조사 미보상 비율이 빠져 있는데 표본조사도 미보상 비율 10%라고 봐요. 표본조사도 미보상 비율 10%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피해율 이렇게 구하면은 병해충 단독사니까 피해율 70% 해야겠죠. 이렇게 150만 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도 이렇게 쭉 구해가지고 미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율 54% 나왔으니까 102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수량요소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있잖아요. 이게 보험금 지급 우선시는 전수조사가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그래서 보험금은 102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설명해 줄게. 여기 조금 수정해서 가입 면적 2,500, 피해 면적 1,000제곱미터, 제2항 면적이 800제곱, 나머지 면적에 콩을 심지 않고 아무 작물이 없이 빈 공간에 놓았다. 그 부분 200제곱미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요거는 약간 지우세요. 이게 계약 변경 사항으로 보는 게 타당하. 만약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이면 계약 변경 사항이. 요건 조금 지우고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만약에 재이항을 하지 않은 면적은 정상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게. 근데 이제 고사 면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계약병.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생각하면 고사 면적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고사 면적. 요렇게 이제 이렇게 재이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이항을 요만큼 안 했어요. 만약에 피해가 왔는데 이렇게 제이항을 안 한 면적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볼 때 고사 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요게 10% 미만이면은 10% 미만이고 제이항을 안 해버렸으면 이거 수학감소보험금을 줘야 되거든요. 수학감소보험금.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그냥 일부러 벼가 뭐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이항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 면적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수학감소 보험금은 이항 집파 완료부터 저기 수학 종료 시점까지 주는 거니까 이항 집파가 완료됐으니까 그 이후로 피해를 봤으니까 만약에 제이항 재집파를 안 한 면적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고사 면적으로 봐가지고 나중에 수학감소보험금 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견해가 있거나 이런 것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또 수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항 재집파 보험금 저에서 피해 봐가지고 제이항 재집파 하지 않은 것은 고사 면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 지금 7번에 이거 표본조사 함수율 있잖아요. 함수율 20%를 하고 표본조사 미보상 비율 10%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첨부해 주세요. 요거 제가 좀 빠뜨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좀 빠르게 막 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러분도 막 빠르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꼼꼼히 한번 여러분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상으로 그다음에 여기다 미라고 볼이 있잖아요. 미라고 볼이는 수량요소 조사는 없고 미라고 볼이는 수학감소보사 중에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있고 경작불능금 줘요. 경작불능금 주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밀 볼이도 똑같아요. 표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